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지난주 매매 일지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영상을 녹화합니다. 지난주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네, 아무래도 이런 지수의 하락이 지난주에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브리핑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장점이 제가 뭐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를 하고 수익이든 손절이든 계속해서 인증을 해왔기 때문에 원래 블로그에 계속 적었는데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복귀용이 되겠죠. 일주일 복귀용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이 지수 상황에 대해서는 뭐 딱히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 왜냐면 아침마다 제가 브리핑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지금 7시 40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아침에 브리핑을 하는 걸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매일 오전 7시 40분에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료 뭐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 정도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수익은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장에서 그래도 수익을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시장에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는 수익이고, 다행히도 떨어지는 지수 속에서 테마를 잘 잡은 부분이 그래도 시장에 감사한 그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수익을 거뒀냐, 결국은 트럼프와 머스크, 이 둘의 테마입니다. 최근 시장은 결국 트럼프와 머스크 이 둘로 이루어진 그 테마들의 움직임, 그 속에서 매매하는 것이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테마들은 소외를 당하면서 이 둘의 인물들로 비롯된 그 테마들이 이제 계속 수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간략하게 이제 지난주에 일부 배경 지식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트럼프가 내세우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종전이죠, 종전. 종전이 이제 재건 테마로 이어지는 모습. 결국은 인물들의 이해관계가 필요한데 뭐 젤렌스키가 있고 그 다음에 푸틴이 있죠.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트럼프가 들어옴으로써 끊기는 부분, 그리고 이 둘, 푸틴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가장 기대감이 있는 거는 역시 우크라이나의 종전, 우크라이나 재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외신의 빈도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젤렌스키가 또 이제 마침 트럼프의 협상에 대해서 완벽히 우호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성향의 뉴스들이 나왔고,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종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나는 좀 열려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관련 재건 테마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재건 같은 경우는 지금이 뭐 테마의 끝자락인지 아니면 테마의 중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1000일 정도 이어진 전쟁인데, 이 부분을 바이든 정부는, 이 전 정부죠, 이 바이든 정부는 여기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함으로써 좀 전쟁을 더 하게끔이라고 할까요? 좀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쪽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전쟁이 이어졌던 이 부분을 트럼프가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신선한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종목들이 상승한 것은 테마의 중간일지 아니면 테마의 끝자락일지는 좀 더 봐야 되지만, 아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날레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젤렌스키와 푸틴과 이제 이 둘의 관계에서 정말 트럼프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까지는 기대감이라는 게 계속 들쑥날쑥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그래서 지난주에 접근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와 머스크의 순환매죠. 결국 트럼프의 정책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기대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머스크가 이제 수혜자로 떠오르면서 테슬라가, 미국장의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관련 종목들, 스페이스X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난주 특히 이제 여기다가 조선까지 해가지고 이 테마들이 움직였습니다. 재건, 뭐 스페이스X, 자율주행, 조선, 이게 돌아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의 전략은 조정받는 테마를 밑에서 받는 전략. 왜냐면은 재료는 일단 이렇게 완벽하게 일단은 계획을 해놓은 거고, 이 상황에서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 종목들 테마들을 잡는 것보다는 조정받는 테마를 밑에서 이렇게 잡아서 재료의 순환매가 돌면 여기에 맞춰서 상승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갔죠. 그래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재건 대장은 지난주에 뭐 범양건영이라든지 뭐 삼부토건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까지의 대장은 SY 스틸텍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아무래도 삼부토건 이런 거는 관리 종목이고, 범양건영은 좀 이재명이 엮여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피했었는데, 대신 이제 SY 스틸텍이 원래 최근의 대장이었고, 특히 좀 확대하면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고점 부분을
이 고점 부분을 넘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 넘으면 신고가였거든요. 신고가면 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점을 생각해서 여기서 재료가 딱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니까 종전이라는 것을 트럼프로 비롯돼서 무언가가 혹은 젤렌스키나 푸틴 쪽에 이 세 명 중에 무언가의 언급이 나오면은 이게 재료를 받고 신고가를 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택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서 받는 그 구간을 저는 한 이 정도로 정했거든요. 이 정도로 정했는데 마침 이 안에서 매수 기회를 이렇게 준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박스권을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박스권 설정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의 돌파보다는 이 안에서의 매수 구간의 기회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쪽이 또 상승, 조선이 상승하면은 분명 이쪽이 좀 조정을 줄 거고,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모든 테마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여기서 트레이딩을,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정말 생각지 못하게 사실 이 중간에 좀 기회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상한가로 올려버렸죠. 그 이유는 신고가를 넘었기 때문에. 신고가를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 상한가로 갔습니다. 좀 한번 눌려주면은 노리려고 했는데 눌려주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올라가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건이 그만큼 이날 가장 주도적인 테마였다. 그래서 여기 뭐 상한가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 박스 구간, 제가 설정한 이 박스 구간 안에서 트레이딩이 충분히 됐었고, 그리고 재건에 대한 이 종전에 대한 이 시야가 다행히 맞아 떨어져서 재건 관련주 매매를 했고요. SY스템 말고 현대에버다임도 같이 했습니다. 현대에버다임을 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이제 SY스템처럼 좀 활발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2등주였거든요. 2등주로서 충분히 1등주가 달리면은 같이 매매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거 역시 개인적으로 뭐 한 이 정도 구간을 생각을 해서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밑에서 받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시장이 이제 종전에 대한, 재건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이제 트럼프 순환매로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수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매도까지 깔끔하게 됐는데, 매도는 사실 뭐 개개인별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수익이냐 아니면은 손절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건에 대한 이 부분이 맞았고, 그리고 틸텍을 매매하면서 동시에 2등주인 현대에버다임을 매매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중간에 이런 활발한 모습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 나중에 언젠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산네트워크스라는 종목도 같이 그동안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어느 기관과 MOU를 한 회사를 제가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이 재건 테마를 대할 때 제가 했던 방법은 1번은 대장급 종목들, 반응이 좋았던 대장급 위주의 종목들을 했었고, 두 번째는 실제 MOU를 우크라이나와 MOU를 맺은 종목들, 보통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관성 있는 종목들은 여기 특징주 뜨는 것처럼 장중에 특징주가 뜨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후속주 순환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대장급 종목들이 먼저 다 가면 후속주들 중에서 이렇게 특징주가 딱 떠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과거에 이제 다산네트워크스가 MOU 체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픽을 했고, 두 번 정도 뭐 이렇게 깔끔하게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시면은 그냥 이거 전체적으로 차트 줄여보시면은 이렇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부담이 없게 느끼려면은 현재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의 흐름이 중요하죠. 트럼프에서 종전 재건으로 가는 이 흐름, 근데 이거에 대한 흐름도 계속 다른 배경 지식들이 들어가면서 이어가는 조건, 그런 조건에서 이런 자리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특히 우크라이나와 MOU를 한 실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산네트워크스 이렇게 같이 매매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대장급 매매하면서 한 거죠. 그리고 TYM이라는 종목까지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을 매매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하고 협력을 했다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강하게 이렇게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젤렌스키나 뭐 푸틴이나 재건에 대한, 종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이것도 후속주로서 혹은 이런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하기가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아갔고요. 모아가면서 트레이딩 수익 주면 매도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딩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수익을 같이 얻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동시다발적으로 매매를 한 거죠. 그만큼 재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해서 그래서 이제 밑에서 받는 느낌, 이게 중요합니다. 지수가 상승했으면은 아무래도 좀 위에 타점도 좀 잡으면서 갔을 텐데, 지수가 이제 하락하니까 좀 단기 스윙으로 잡으면서 밑에서 잡아가는 그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제 것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트럼프와 머스크 순환매라는 것을 메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와 머스크의 테마 순환매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틀을 잡고 갔기 때문에, 이 머스크 쪽에서는 스페이스 X 쪽을 일단은 노렸고, 이 뒤에 설명드릴 자율주행 쪽, 이렇게 두 개를 노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유는 현재 테슬라의 주요 사업은 로보택시의 자율주행과 FSD가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우주 쪽. 근데 우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번 정책에서 또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와 겹치는 그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했고, 마침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제 미래에셋이 원래 머스크 사업 쪽으로 투자한 거는 저는 이미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었긴 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이것도 보시면 아까 위에 다산 네트워크랑 비슷하죠. 바닥에서, 이런 바닥에서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스페이스X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분 관련주로 나왔죠. 투자 관련주, 스페이스의 투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만 했고, 특히 미국 나스닥에서 DXYZ라는 이 이름을 가진 종목인데, 여기가 스페이스 X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미국장에서 거의 뭐 100% 오르고 난리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페이스 X를 투자한 회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것까지는 제가 배경지식으로 갖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갑자기 반응을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눌림, 뭐 흔히 말하는 눌림이라고들 하죠. 그런 거에서 매매를 계속 이어나가게 됐고, 이거는 머스크 쪽에서 스페이스 X 를 하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를 이제 주력으로 매매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자율주행으로 엮여 있고,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과거에 상승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애도 역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의 테슬라 하면 퓨런티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동안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머스크 사업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은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 물론 애도 했고, 사실 이제 라이콤도 했습니다. 그래서 퓨런티어랑 라이콤 둘 다 했는데, 이 두 종목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순환매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밑에서 이렇게 모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순환매 나오면 매도하고, 역시 밑에서 이렇게 모아가고 순환매 나오면 매도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트럼프 머스크라는 테마의 순환매로 큰 틀을 잡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히려 지수 하락에는 밑에서 담아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되게 주식 강의들을 보면은 간혹가다 좀 짜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건이 확대하면, 사실 뭐 세상에 무조건 100%에 대한 기법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번 매매일지를 말씀드리면서 한 개를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싶은 게, 이런 거 갖다가 돈을 수십만 원을 받아 처먹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좀 속아 넘어가지 말으셨으면 해서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데 있죠. 이런데 막 쌍바닥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어서 뭐 여기는 지지고 여기 넣으면은 지지를 넘었으니까 여기 이 위에는 날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거는 뭐 상승장이면 다 그냥 적용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렇게 뭐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뭐 여기 뭐 이거는 뭐 황금선이다 뭐 이딴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예전에 주식 강의로 되게 쓸데없는 강사들한테 돈을 날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되게 치밀어 오르거든요. 물론 달 가르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렇게 수익을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과거에 들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본인이 수익을 낸 거를 보여주지도 않고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냥 저처럼 이런 거 하나 알려주는 거에 수십만 원을 다가 이제 내진 않으셨으면 해서, 하나를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를 말씀드리면, 이런 데를 뭐 보통 이제 지지라고 합니다. 뚫리고 올라오면 이런 데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올라오면은 이 저항을 넘었으니까 힘이 센 거고, 여기를 버티면은 지지한 거니까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된다 뭐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다 지나고 표현하면은 여기 지지했으니까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이딴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선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매매하실 때 이렇게 하나만 긋지 마시고, 뭐 하단에서도 나는 뭐 여기 상승 나왔으니까 뭐 이 정도 할래, 그러면 이 안에서 매수를 한번 볼래, 재료랑 같이, 이런 식으로 좀 무언가에 이제 그 박스권 세팅을 하시는데 이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강의를 신청을 했는데 이런 거 알려주면서 뭐 수십만 원 받는 바로 환불 처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익을 인증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은 또 거의 이쪽에서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배우면은 좋은 점인데, 수익을 인증도 못하고 이렇게 뭐 선 그어서 뭐 이거 했죠, 뭐
뭐 이쪽에 뭐 지지했으니까 이거 올라갔죠. 아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말하면은 그냥 그런 걸 환불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런 데를 지지라고 표현하고 이런 데를 저항을 넘었으니까 뭐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뭐 지수 안 좋으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그래서 뭐 기법 이런 거는 일부는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지수가 하락장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이런 선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거래량을 먼저 첫 번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의 흐름, 전 재료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료의 흐름이 결국은 테마를 만들어내고 시세로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거래대금 이런 게 뭐 결국 수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급에다가 뭐 재료에다가 이 정도를 일단 하락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상승장이 오면은 이런 선 같은 게 웬만하면 맞을 거니까 거기를 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또 보면은 좀 더 정교한 타점이 갈 수 있겠고요. 그럼 하락장에서의 정교한 타점은 어떻게 가느냐? 그냥 이거는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이 범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우시는 타점의 범위를 살짝 넓혀주시고 그 상황에서 분할로 최대한 분할로 보시다가 이탈하면 손절하고 그리고 재료가 멈춰지면 손절하고 그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순환매로 이어가시다가 시세 나오면은 익절하시고 이런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되려면 비중을 평소보다는 하락장에서는 낮춰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기법이든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법보다는 그냥 요즘은 거래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재료의 흐름 이 정도가 조금 더 주력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앞에 제가 잠깐 뭐 이야기하다가 잠깐 산으로 갔지만 진짜 뭐 1억이 이딴 식으로 그어서 이런 데서 지지예요 뭐 저항이요 뭐 이런 걸로 돈 받아 처먹는 애들 있으면은 수익 인증하는 걸 보시고 수익이 없다 그러면은 환불 요청을 하셔서 자신의 돈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난주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트럼프와 머스크 이러한 테마 특히 이제 종전 재건 테마는 제가 좀 더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료의 흐름의 시나리오를 이어갔고 그리고 지수가 안 좋아서 밑에서 받는 전략을 했다. 그리고 순환매를 노려서 밑에서 받는 것을 위로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오면은 분할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런 한 주였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시장에 감사한 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난주 매매일지에 대한 복귀 그리고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매주 오전 7시 40분에 계속 브리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